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석봉 원장님의 이 솔닥트 시간입니다. 자 원장님, 예. 자 이준석이 바람에 대해서 뭐 예. 이야기들 하는데 네. 내가 직접 찾아봤어요. 오늘 귀찮지만. 예.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 넣어 보니까 예. 3월 21일부터 확 올랐어요. 예. 그 전에는 바닥이다가.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준석이가 출마를 하려고 하는 점에 이 트렌드가 많아졌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바람이 있었다면 그 전에도 그렇죠. 이준석에 대한 상당한 지지가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되고 해야 될 건데 예. 전혀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그냥 이준석이 지지율에서 1위다. 저는 그 이준석 바람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조중동이 일으킨 인위적인 바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조준동이 예. 어? 왜냐하면 전혀 갑자기 이런 거는 없거든요. 예. 어느 정도 조짐이 보였어야 되는데 예. 갑자기 그 당대표 출마한다면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이 어떤 속성이냐면 언론에서 언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밴드의 외근인가요? 그런 효과가 또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해요. 당원들도 밴드의 외관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지만 제 생각에는 좀 생각을 깊이 하는 당대표 선거를 하려는 당원들이 또 꽤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는 까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했던 세력이 누군가 그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바람몰이를 한 것으로 느껴지면서 그 개헌 추진 세력들 그들이 이준석을 띄운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준석이 윤석열에 보이는 행보도 네. 뭐 말을 뭐 이리저리 바꾸지만은 네. 썩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예.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준석이 발목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자 이준석이 유승민 사무실을 이용한 것도 사실이고 네. 김무성이를 만난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하고 김종인의 관계도 또 굉장히 깊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묘하게 이 사람들의 성격이 보면 기존의 이 보수 본류들하고 좀 다르고 네. 지난번에 보면 박근혜 탄핵에 네. 이렇게 가담했다라는 네. 부분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 공통성이 거의 있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김무성이나 유승민은 현 정권에서 봤을 때 야권 쪽에 고마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권에. 아니 여권에서 볼 때 네, 네. 야권에 있는 사람들 예, 중에 그렇죠. 고마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기들이 정권 잡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본다면 지금 이준석이 지금 뛰어서 가는 부분에 네. 저것을 조중동이 왜 그러면 이준석 부분을 띄우느냐? 이준석이가 실제 지금 아젠다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 그렇죠. 예, 영국이나 마크롱이나 네. 영국에 또 네. 그 저기 제3의 길을 했던 이 토니 블레어나 네. 또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아젠다가 분명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그냥 나이가 젊다라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내용상으로. 예. 근데 조중동이 세대 교체를 막 하고 지금 이준석이 세대 교체라고 되고 예.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중동이 이준석을 왜 띄운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이원 집정부제 개헌 추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에 있는 인물들이 유승민, 김무성, 김종인 이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김무성이 홍석현과 이렇게 다 아울러져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는데 그 이준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마포 포럼에도 김무성이 이끌고 있는 마포 포럼에도 이준석이 그 마포 포럼에만 가면 자기가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죠.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윤석열이나 이재명 네. 여야에서 압도적 1위가 노는 두 사람, 네. 이 두 사람 빼고는 뭐 의미 있는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 그렇죠. 예. 근데 이 두 사람은 결국 세대 교체가 바람이 불고, 오늘 보면 저 민주당에는 박용진이가 또 삼동했다고 또 나와요. 그건 별 의미가 박용진도 출마 선언만 해놓고 네. 지금까지 뭐 활동을 한 게 또 하나도 없는데 별 의미가 그래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이준석 돌풍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한 심판을 묻어버리고 예. 예. 그냥 세대 교체라는 걸로 시용하는 예. 데 따라서 거기에 이 윤석열이나 이재명도 같이 그러니까 보내버리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예. 윤석열을 보낼 카드, 이재명을 보낼 카드를 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준비를 지금 해나가는 과정 아닌가. 저는 그 이준석은 돌풍이 아니라 선풍기, 그러니까 조중동과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만든 선풍기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인위적인 바람. 예.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이 당선된다라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에 예. 어떻게 보면 이 개헌 세력이 득세하고 예. 세대 교체 바람으로 윤석열도 지금 치명타를 입는 거 아니냐. 자, 윤석열에 대해서 이준석이 굉장히 빼딱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눈에 보이죠. 예, 그렇죠. 말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가시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 송영길이 계속 윤석열을 오늘도 공격을 예,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매번 대표가 나서서 파일이 있는 것처럼, 비리가 있는 것처럼 네. 배신자 프레임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여건이 지금 윤석열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는 데 따라서 스나이퍼를 갖다 대고 네. 저격을 하려고 공격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한편으로는 또 야권에는 윤석열에게 제일 불리한 걸로 보이는 이준석이 바람이 또 불어서 예. 윤석열이 야당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어정쩡하게 밖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여권의 공격을 방어 못하게 하는 예. 예.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식으로 앞으로 한 달을 보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강단 있게 지금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결단을 내리고 강단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거 개헌 세력에 대해서 이게 정면 대결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그 지지를 계속 해나갈 거고,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개헌 세력의 별의별 그 책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본인이 지금 자기 입으로 개헌에 대해서는 말도 한마디 안 꺼내고 있어요. 이제 이야기해야죠, 본인이. 예, 이재명은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도 말은 강하게 이제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그 9월달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낮추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할 텐데, 근데 과연 9월을 넘어가게 되면 이재명은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12명의 의원을 부동산 투기로 걸었잖아요.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12명 중에 5명이 서울 네. 경기에 이재명 예, 지지자예요. 예, 예. 핵심 지지, 예. 이재명 핵심 조직책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의원을 12명을 출당시킬 정도로 나름 예, 예. 여권이 지금까지 자기 편은 무조건 보호했지 저런 짓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갑자기 뭐 인기를 끌려고 저런 짓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왜 저러는가에 대해 물론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그렇지만은 12명을 쫓아내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 7, 그렇죠. 8%쯤 되는 의원 숫자인데 네. 7%쯤 되는 그 7%쯤 되는 사람을 탈당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하는 이유는 예. 일벌백계라는 의미를 갖다가 강조해서,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이나 예. 이재명이나 네. 너희들도 한껏 놓으면 예. 그 이상으로 보내주겠다. 예. 지금 그런 그 뉘앙스가 포함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뉘앙스도 포함돼 있고, 또 야당에 또 압력을 주는 것도 있죠. 예.
야당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보여라.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정면 돌파를 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자기네도 권익위에서 조사를 받는 걸로 전수조사를 받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단계 또 거쳐가지고 감사원을 갔다가 다음에 권익위로 가는 모양새가 돼서 그리고 그 생각도 했을 거예요. 송영길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12명이 걸리면 권익위에서 야당을 검사를 하면 거기도 우리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거라는 판단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근데 저런 식으로 피해가면 끝도 없이 저쪽에서 물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는데 야당으로 지금 쏠려가는 거를 야당도 별 볼 일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효과는 있어요. 예. 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피해 다니고 사실은 특검하고 국정조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LH 사건 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이야기를 잘한 것 같아요. 특검하고 국정조사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이제 와가 야당이 시치미를 떼고 가만히 있냐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뭔가 편치가 않은 거죠. 뜻듣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 그 서울시립대학의 그 이야기 들으셨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하고 서울시, 그러니까 전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당시에 그 평양 기획전을 해가지고 평양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기획전을 했어요. 거기 그 평양에 대해서 그 찬양하는 전시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과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업적을 찬양하는 것도 같이 전시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번에 얼마 전에 그 문가리가 그 국제 회의 할 때도 평양 능라도가 그 나왔지 않습니까? 개막식 할 때. 피포지 회의할 때 났죠.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요. 서울시립대 전시도 평양 전시, 평양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상적인 도시다라는 그놈들 다 잡아가 평양. 그러니까 친북 세력을 더 늘리려고 국민들에게 그 북한에 대한 북한이 실제로 우리의 적이라는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안보 의식이 계속 흐트러지고 있어서 군대 기강도 많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걱정인데 일반 국민들마저 이 안보 의식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공수처가 네. 직권 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공수처는 이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이 무슨 행동에 이같이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는 대표적으로 맨날 문정권 하에 고발 전문 단체거든요. 그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 누구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사세영이라는 이 단체가 하는데, 근데 이 단체가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잽싸게 지금 여태까지 뭐 윤 총장 고발은 처음이 아니죠.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그 단체가 실제로 저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신모 씨인데 조민과 관련해서도 고발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공수처가 그걸 수사를 한다는 거는 공수처의 실질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주변에 대한 조사는 장모나 부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본인의 직권 남용이라는 부분에서 성격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사롭게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카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이 끓이고 있겠죠.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윤석열은 본인이 기어도 이렇게 할 거고
세게 나가도 이렇게 할 건데 그렇죠. 문제는 대통령에 가고 싶다면 네. 세게 붙어서 꺾어서 가는 것이지. 돌파해야죠. 그냥 예전에 이걸 회피하거나 우회해서 갈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지 진짜로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YS가 돌파는 잘하잖아요. 네. 노태우 정권 당시에 YS가 돌파해서 성공했죠. 자, 오늘 경향신문에 이준석 현상에 더해 다양해진 개헌 논의 이번에는 가능할까 이제 이 기사가 나왔어요. 아, 벌써. 결국 이준석이가 나이 40세. 예, 그 이준석이가 어차피 대통령 나온 것도 아니고 이번에 대표된 사람은 대통령 안 나가는 건데 왜 그걸 이준석이하고 연결해 가지고 40세 미만의 대통령 출마 허용 이런 부분을 위해 개헌을 하자라고 엮으면서 교묘하게 지금 이준석과 개헌을 갖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그 틈만 나면 이슈만 생기면 그걸 개헌과 연결해서 개헌을 지금 자꾸 띄우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선거권 선거 연령이나 선거 출마 연령 인하를 가지고 개헌으로 연결해서 지금 가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딱 윤석열 수사에 접어들고 이준석이 지금 후보가 유력해지고 또 개헌으로 연결돼 이렇게 엮는 부분 너무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어제 내가 말씀드린 최재형 감사원장조차도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임기 단축을 하고 개헌의 한 도구가 될 거다. 그래서 최 총장이 적임자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까지 흘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최니가 하려면 개헌에 동의하는 구도에 들어오면 너한테도 한모같이 떼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든 야든 그 개헌 추진 세력이 여기저기 포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개헌 운을 띄고 있거든요. 혁명의 21당은 개헌 저지의 총력을 집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개헌 움직임. 이거는 이제 문 정권이 사실상으로 앞으로 한 8월 안에 여야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고 만약에 여야의 유력 주자가 없어지면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루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일 건가 개헌에 대한 충분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란 주자가 없어지면 개헌에 즉각 동조할 세력이죠. 자, 그래서 이 윤 스스로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요.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어제처럼 저런 방식으로는 돌파가 안 된다. 조금 그 소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을 진짜 정식으로 기자들을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직접 메시지를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자기의 소신 그리고 자기의 아젠다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정치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윤이 얼마 전에 무슨 자영업자 교수 골목 상권 교수하고 만났다라는 평론가 장모라는 걔도 개헌을 매일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윤석열을 대신해서 해석까지 했더만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이 걔를 통해 나도 개헌에 찬성한다. 건들지 마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 이게 뭐냐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아무튼 그 정면 돌파만이 윤석열의 출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윤이 그 옆에 정권 간첩 비스무리한 거 친구라고 맨날 데리고 있어봤자 아마 당신한테 붙여놓은 간첩일 수 있어요. 생각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뭘 해보고 싶다면 돌파하고 싶다면 여기 혁명 20일에 와서 정중하게 이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고 싸워서 돌파를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서 돌파를 해주죠. 방어벽이 되고요. 그래서 저 국민의 동당이라는 게 윤석열에게 방어벽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윤석열은 오직 그 국민들에게 자기 진정성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국민들과 같이 가고 국민들을 위해서 뛰는 마음을 공개적으로 오픈해야 된다. 가끔 띄엄띄엄 나와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걸로는 절대로 지금 대세를 잡기 힘들다. 그리고 여권에서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들어갔다고 저는 오늘 아까 공수처 보니까 시작됐거든요. 적들의 공격에 맞들려 싸우려면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지금은 안 된다. 정면 돌파밖에 방법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 집회하는 거 보셨죠? 예. 예. 그래서 자 오늘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